자, 2020학년도 4월 고3 모의고사 수학 영역 나형 문제풀이 시작할게. 자, 1번부터 10번까지는 워낙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고 11번부터 보도록 하자. 자, 11번. 자, 11번은 이제 이항 정리에 관련된 문제고, 이게 정계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이제 일반항을 적어보면, 요 x를 기준으로 놓게. 그러면 5개 중에서 이제 r개를 선택하는 거고, x를 r번 선택하면 이 x분의 2는 5-r번 선택해야 되겠지?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5cr이 되고, x의 r제곱, 다음에 2의 5-r제곱, 다음에 x분의 1은 바로 x-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r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x의 요 지수를 좀 간단히 해보면 x의 마이너스 5 플러스 2r 제곱이 되는 거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x의 개수니까 여기는 지수가 1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r은 3이 나올 거고, 그래서 결국 요 식에다가 이제 r에 3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5c3 곱하기 2의 제곱이 될 테니까 결국 10 곱하기 4에서 40이 나오겠지. 12번.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zw의 모든 수상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자, 일단 요 주어진 요 방정식이 이제 부정방정식 문제고, 그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지. 좀 조심할 점은 이 부정방정식의 해가 바로 우리 중복조합을 이용할 때는 음이 아닌 정수여야 되는데, 여기선 지금 자연수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음이 아닌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x, y, g, w에다 하나씩을 미리 다 줘버리면 되겠지? 여기에 이제 7이 될 거고, 결국은 4h 7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10c7이 나올 거고, 얘는 10c3. 그래서 19, 8이 나오고, 여기는 3, 2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3이 되고, 여기는 얼마? 4가 될 테니까 120까지가 나오겠네. 다음에 또 13번을 보자. 자, 그림과 같이 반점의 길이가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요 삼각형에 지금 외접하는 원이고, 그 외접하는 반지름이 4라는 얘기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바로 4라는 얘기야. 즉 r이 4라는 얘기고, 다음에 선분 AC의 길이가 여기가 5가 되고 삼각 ABC가 있는데, 자, 요각을 이제 세타라고 놓은 거지. 그럴 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바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분의 5는 2r이 되는데, 지금 반지름이 4가 나왔으니까 8이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 사인 세타는 얼마? 8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답은 4번이 되겠네. 다시 14번 해보자. 자, 다음에서 fx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f0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럼 먼저 일단 x가 무한대로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분자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야 되고, 여기에 이제 그 극값 3이 되니까 이 fx는 동차식 2차식이면서 최고차의 3이 돼야 될 테니까 얘는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다시 두 번째 보면, 자, x가 2로 갈 때 분모 x 2를 넣으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결국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f2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f2가 0이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12 플러스 2a 플러스 b, 얘가 바로 0이 될 거고, 결국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2라는 이제 조건식 하나를 얻어낸 거고,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의 극한값에서 지금 얘가 요거에 하면 얘가 0분의 0, 즉 무한소분의 무한속꼴이니까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분모를 미분하게 되면 2x-1, 분자도 미분하게 되면 6x 플러스 a가 나오지. 얘가 이제 6이 되는 거고, 그래서 2를 넣게 되면 3분의 12 플러스 a가 바로 6이 될 테니까 a는 18 빼기 10이니까 6이 나오겠네. 자, 그러면 a가 6이면 여기다가 6을 대입하게 되면 12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b는 마이너스 24가 나오겠지. 우리가 구하려는 건 바로 f0의 값이니까 여기다가 0을 넣으면 바로 b가 나올 테니까 f0은 b가 되는 거고, 그 b의 값이 마이너스 24라고 구했지. 답은 마이너스 24. 자, 15번. 두 함수 fx, gx의 주기가 서로 같을 때 양수 a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fx는 이제 코사인 함수니까 우리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고, 그 x 앞에 개수 a로 나눠주면 되지. 원래 a의 절대값으로 나눠야 되지만 양수로 나왔으니까 주기가 나올 거고, 다음에 gx의 주기는 사인의 주기는 원래 2파이고 또 3으로 나누면 3분의 2파이야. 즉 사인 3x의 주기는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나오는데,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x 아랫부분이 꺾여 올라갈 테니까 결국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지. 그래서 3분의 2파이 주기의 반이 될 테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네. 얘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파이 없애면 결국 a는 6이 나오겠지.
다시 16번을 보자. 자, 다음에서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얘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지. 그럴 때 f'1의 값을 구하래. 자,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아래 끝과 위 끝을 같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요 x에다 1을 대입하면 되겠다. 1을 대입하면 3f1은, 자, 요 부분은 이제 0이 되는 거고, 요 2는 2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f1은 바로 3분의 2라는 조건식 하나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우리 양변을 미분하는 거잖아. 자, 미분하면 3fx 플러스 여기는 3xf'(x) 그리고 9fx 그리고 2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f'1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x1을 대입하게 되면 3f1 플러스 3f'1 얘가 바로 9f1 플러스 2가 겠네. 그래서 이제 f1이 3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2 플러스 3f'1이 나오고 3분의 2 대입하면 3이 6 플러스 2, 8이 나오겠죠. 이가 8이 될 테니까 3f'(x가 바로 6이 나오고 결국 f'1은 여기 x가 아니라 1이지. 여기 1, 여기 1이 얼마?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답은 5번이 되겠네. 17번을 보자.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12인 3분의 AB,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이 당연히 6이 나올 거고, 3분의 AB를 지르고나는 반원에 호 AB 이외에 점 C가 있대. 호 CB, 요 기의 길이가 2파일 때 두 선분 AB, AC, 그러니까 요 둘러싸인 요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그럼 뭐 볼 것도 없이 요게 가운데 중점, 원의 중심에서 연결하고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하고 여기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런데 여기가 바로 2파이니까 L은 R 세타에서 2파이는 R 6 곱하기 세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세타는 3분의 파이가 나올 거고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될 테니까 여기는 3분의 2파이 즉 120도가 나오겠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AB 세타니까 바로 2분의 1 AB 36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나올 거고 다음에 플러스 여기의 넓이는 바로 S는 2분의 1 RL이잖아. 2분의 1 R 그리고 L 2파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사인 120도라는 거는 바로 코사인 30도하고 똑같은 거니까 바로 2분의 루트 3이지 얘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 없어지고 9 루트 3이 되겠네. 9 루트 3 플러스 6파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9 루트 3 플러스 6파이가 어디 있나?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18번서부터 좀 천천히 좀 해보자, 이제. 자, 1이 아닌 세 양수 A, B, C와 1이 아닌 두 자연수 M, N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N,N의 개수를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세제곱근 A는 B의 M제곱근이다 라고 나오는데, 자, 이 얘기는 그런 이런 얘기잖아. 세제곱근 A를, 얘를 M제곱하면 바로 B가 나온다는 얘기지.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떤 수를 n제곱에서 a가 될 때 이 x를 우리는 바로 뭐라 그랬냐면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바로 얘를 m제곱하면 바로 b가 나온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결국 바로 뭐냐면 a의 3분의 m제곱이 바로 b다 라는 이제 첫 번째 조건식이 나온 거고, 자, 두 번째도 똑같은 내용이네. 얘는 루트 b를 n제곱하면 바로 c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바로 b의 2분의 n제곱이 바로 c가 된다는 얘기지. 또 두 번째 조건식. 다음에 세 번째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c를 4제곱하면, 즉 c를 4제곱하면 a의 12제곱이 나온다는 얘기고, 양변을 4분의 1제곱하면 c는 a의 3제곱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조건식이 나왔어. 자, 그러면 봐. 우리가 여기 보면 A와 B의 관계고 또 B와 C의 관계고 C와 A 관계, 즉 A, B, C가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이 세 개의 식을 하나의 식,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방법을 할 거냐면 여기에 C가 있는데 그 C가 A 세제곱으로 대입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B의 2분의 n제곱이 바로 C의 A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B가 바로 A 3분의 n제곱이니까 요 B에다가 또 대입을 하게 되면 a의 3분의 m제곱, 요거의 2분의 n제곱이 바로 a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a의 6분의 mn제곱이 바로 a의 세제곱이 될 테니까, 및 a가 똑같을 테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지수 6분의 mn이 3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 mn이 얼마? 18이 된다는 걸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이 m과 n은 1이 아닌 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 곱해서 18이 나오는 거는,
자,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그리고 6 곱하기 거꾸로 나가는 거니까 이거 쓰자. 6 곱하기 3, 9 곱하기 2, 18 곱하기 1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m과 n이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1 되는 거 지우고 여기 1 되는 거 지우고 그러면 뭐 순서상이 2,9, 3,6, 6,3, 9,2 총 4개가 나오겠지?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19번. 자,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 4주에 걸쳐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봉사활동 이 A, B, C를 반드시 하루에 한 종류씩 다음 규칙에 따라 신청하려고 하래. 즉, 여기 이제 12칸이 있는데 이 12칸 안에 이 A, B, C를 하나씩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이 되겠지. 자, 그럼 나열하는 어떤 규칙이냐면 자, 봉사활동 A, B, C를 지금 각각 A를 3번, B를 3번, C는 6번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12칸 안에 A를 3번, B가 3번, B가 6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첫째 주에는 봉사활동 A, B, C를 모두 신청한대. 그러니까 요 첫째 주에는 무조건 A, B, C가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같은 요일에는 2종류 이상의 봉사활동을 신청한대. 자, 이런 규칙에 따라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봐라 라는 얘기고 자, 이 구하는 방법이 이제 친절하게 여기 나와 있잖아. 지금 보면 자, 이 규칙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는 자, 첫째 주에 봉사활동 A, B, C를 모두 신청한 후 자, 그럼 먼저 요 첫째 칸 안에다가 이 A, B, C를 모두 신청하는 거야. 즉, 요 첫 번째 칸에 A, B, C를 나열하는 경우 그렇게 구하고 나서 두 번째는 이 첫째 주를 제외한 3주간의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에서 즉 요 9개의 칸에다가 이제 넣는 방법이 되겠지. 그 방법에서 그 다음은 이 첫째 주에 봉사활동 C를 신청한 요일과 같은 요일에 모두 봉사활동 C를 신청한 경우를 빼면 된다라는 얘기야. 이제 이런 규칙에 따라서 이런 순서에 따라 구해봐라는 얘기지. 자, 보자 그러면 자, 친절하게 이제 해결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따라지면 하면 되니까. 자, 첫 번째는 자, 노란색이야. 첫째 주에 봉사활동 A, B, C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지. 즉, 요 칸에 A, B, C를 넣는 방법은 바로 3개를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3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요 1의 경우는 봉사활동 A, B, C를 그러니까 먼저 여기 A, B, C를 넣었으니까 A는 2번 남고 B도 2번 남고 C는 5번이 남겠지. 그래서 이렇게 둘둘 다섯을 요 빨간색 여기 있는 빨간색 9개의 칸에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즉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9개니까 9 팩토리얼이고 같은 거 2팩, 2팩, 5팩으로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9, 8, 7, 6이고 5 팩토리얼 약분해서 없어질 거고 여기 2, 2 이렇게 되겠네. 4, 9, 2가 되겠지? 18 곱하기 42 18 곱하기 41을 계산해보면 자, 8, 26, 36, 32, 그리고 72. 그래서 756이 되겠다. 여기는 가에는 756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요 부분이지. 자, 첫째 주에 봉사활동 C를 신청한 요일과 그러면 우리가 요 첫 번째 노란색 칸에다 A, B, C를 넣는 방법이 3팩토리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A, B, C라고 놓은 거야. 그러면 첫째 주에 봉사활동 C를 신청한 요일과 같은 요일에 모든 봉사 C를 다 신청하는 거야. 즉 여기에 C가 되면 여기 C 다 넣는다는 얘기지. 그럼 3번 넣었으니까 2번이 남을 거고 결국은 이제 요 6개의 칸이 나머지 6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신청하는 나열하는 방법은 또 마찬가지로 6 팩토리얼이 되고 2팩, 2팩, 2팩으로 나눠버리면 되지. 계산해보면 6, 5, 4, 3이 되고 2팩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2는 4 이렇게 되겠네. 4, 4 없어질 거고 6, 5, 30, 30 곱하기 3 그래서 90이 나오겠다. 그래서 결국 여기가 보면 여기가 이제 1, 2에 의해서 구하는 경우에 서는 먼저 가의 경우 756에서 그 6건 90을 빼고 요구에 대해 각각의 3팩토리얼만큼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건 구할 필요가 없는 거고 가나의 알면서 각각 PQ라고 할 때 P 플러스 Q의 값이니까 P는 756이고 Q는 90이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바로 846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지. 답은 4번이 되겠네. 자, 20번. 자,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자, fx는 이제 2x제곱이고, gx는 2의 x-2제곱이니까, 이 gx라는 그래프는 요 fx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자, 여기에 대해서 두 함수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 자, 일단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니까,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y 콜 EX 보니까 여기 1을 지나고 저 이렇게 되는 여기가 이제 fx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이제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표현한 거니까 여기가 2,1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2가 되고 그래서 또 이런 형태의 이제 그래프가 나오겠네. 여기가 gx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이제 2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가 될 거고 여기에서도 x 평이는 여기 2, 여기도 2가 되는 거지. x 2만큼 평이한 거니까. 자, 그러면 가 조건은 자, fx와 gx와 그리고 두익선 y 콜 a, y 콜 b로 둘러싸인 원의 넓이가 6이래. 자, 그러면 y 콜 a를 대략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a가 되고 다음에 여기도 b를 대략 그리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요 길이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똑같이 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수선 여기가 x의 수직인 선을 이렇게 내려 긋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수선을 이렇게 내려 그으면 결국은 여기가 지금 요쪽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고 여기가 2고 여기도 2니까 결국은 요 부분의 길이하고 요 부분의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쭉 내려 그으면 결국 또 요 길이가 또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요 길이하고 요쪽 길이와 요쪽 길이가 지금 똑같은 거고 지금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요 같은 길이만큼 갔을 때 요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요 부분의 넓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잘라다가 이렇게 붙이면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렇게 둘러싼 요 부분의 넓이는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려는 넓이는 바로 요 부분, 파란색 부분이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구하려는 넓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넓이는 지금 보면 가로가 2가 되고 요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b에서 a를 뺀 거니까 여기 있는 세로가 b-a가 될 거고 결국 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돼서 이 넓이가 바로 6이라고 나왔지. 그래서 6이 되니까 결국 b-a는 3 이런 이제 첫 번째 관계식을 이제 얻어낸 거야. 다음에 두 번째, G 인버스 역함수, G 인버스 B 마이너스 F 인버스 A가 로그 2의 6이라는 이제 조건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나를 이제 뭐 역함수의 성질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주어진 이 fx와 gx가 간단한 지수함수니까,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 바로 로그 함수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직접 로그 함수를 구해서 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F 인버스 X는 바로 로그 2의 X가 되는 거고, 다음에 gx가 지금 y는 2의 x-2니까 이거 역함수는 먼저 양변에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하게 되면 x-인 로그 2y가 될 거고 x는 로그 2y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요거의 역함수 g 인버스 x는 바로 뭐냐면 로그 2x 플러스 2라고 그냥 간단히 구할 수가 있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넣는 거야. 여기가 g 인버스 b니까 여기에다가 b를 대입하면 로그 2b 플러스 2 다음에 마이너스 f 인버스 a니까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로그 2a가 나올 거고 얘가 바로 로그 2의 6이다 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는 로그 2b 로그 2a에서 우리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2a분의 b가 나올 거고 요 1을 1로 이항을 시키면 바로 마이너스가 되고 2니까 로그 2의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 얘는 또 로그 2의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 나올 거고 그래서 밑이 2 똑같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a분의 b가 2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a분의 b가 바로 얼마냐면 2분의 3, 즉 3a는 2b라는 또 두 번째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관계식을 이제 살펴보면 되니까 첫 번째 요식에서 b는 a 플러스 3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자. 그러면 3a는 2에 b가 바로 a 플러스 3이니까 a 플러스 3 넣고 3a 2니까 a는 6이 나오겠지. 그래서 a는 6이 될 거고 a가 여기다가 6을 대입하면 b는 또 9가 나오겠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a 플러스 b의 값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15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지. 자, 21번. 자, 좌표평면 위에 지금 세 점 OAB가 있고 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 C의 반지름의 길이가 T일 때 삼각형 ABP의 넓이가 자연수인 원 C의 점 P의 개수를 함수 FT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대.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을 골치우라고 했는데, 자, 일단 우리가 문제 뜻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적당히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하자. 여기 X축, Y축이 있고, 자, 원점이 여기에 O라는 점이 있고, 자, A라는 점이 루트 2, 0이고, 자, B라는 점은 0, 루트 2라는 점이 이렇게 있지? 자, 그러면 원 C의 반지름이 T라고 했으니까, 자, 원 O를 중심으로 하고, 원의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가 T인원을 적당히 그려놓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P의 넓이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일단 삼각형 ABP는 이 P라는 점이 지금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P라는 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삼각형 ABP는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겠지. 자, 그러면 이 삼각형 ABP의 넓이라는 거는 지금 요 A점과 이 B점은 고정점이잖아. 그래서 선분 AB 길이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요 길이가 이제 2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피타로 정리해서.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결국 요 P라는 점이 지금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게 동점이 되겠지. 그래서 P가 원 위에서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삼각형 ABP의 넓이 변한다는 얘기야. 그럴 때 이 삼각형 ABP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점 P의 개수를 구해봐 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봐라.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좀 구하기 위해서 지금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고 높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점 P에서 밑변은 요 선분 AB의 수선을 걷을 때 여기 높이가 H가 되는 거지. 여기를 H가 놓으면 이게 바로 이제 자연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결국 얘는 이제 약분이 돼서 이 H가 바로 높이가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고, 결국 이 얘기는 원 위에 있는 점 P에서 선분 AB의 수선을 걷을 때 요 높이가 자연수가 되는 점이 몇 개냐라는 문제로 이제 바꿀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는 넓이 문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 위에 있는 점 P에서 선분 AB의 수선을 걷을 때 그 높이가 자연수가 되는 점이 몇 개냐라는 문제를 바꿀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이제 보자. 그러면 자, 이제 기억분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여기다 그림을 좀 다시 그려놓고 좀 시작을 해볼게. 여기가 X축, 여기가 이제 Y축이 있고, 자, 이게 원점 5가 있는 거고, 여기가 A점, 여기가 루트 2, 0, B점이 여기에 똑같이 이제 0, 루트 2라는 점이 있어. 그래서 AB가 이제 고정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럼 보자. 기억분부터 보면, 자, F2분의 1이 2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F2분의 1이라는 얘기는 바로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 위의 점에서 선 AB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점의 개수가 두 개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원점에서 여기 있는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1대 1대 루트 여기가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2분의 1이라는 건 요 사이에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선분 AB에 이르는 거리 자연수가 되는 점이 몇 개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선분 AB 평행 이동을 해서 1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보자.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결국 여기 요 점과 요 점에서 바로 높이가 1이 되는 거잖아. 여기가 1, 여기가 1이 되는 거니까 바로 자연수가 되는 점 몇 개? 두 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요 기억번은 만든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t가 이제 1로 갈 때 우극한 값과 f1이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f1이 먼저 f1부터 해결하자. f1이라는 거는 반지름이 1인 원 위의 점에서 이제 수선을 그리는 거지. 자, 그럼 반지름이 1이라는 거는 얘도 좀 평행 이동을 쭉 다 해놓고 할까? 지금 여기도 또 1이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그럼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은 지금 어떻게 그리시냐면 이렇게 접하는 원이 그려질 거고, 여기에서 이제 높이가 자연수가 되는 점 바로 여기 하나, 둘, 여기 높이 1이 되는 거고, 여기 높이 2가 되는 거지. 여기가 1, 여기는 1, 여기는 2가 되는 거니까 전부 3개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얘가 3이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t가 1에서 우극한이니까 요 반지 조금 1보다 조금 더 커진 거지. 조금 더 크게 이렇게 그려보면 자, 자연수가 되는 점은 몇 개냐면 여기가 1 되는 점 하나, 여기에 둘, 여기가 높이가 2가 되는 점, 여기 2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부 4개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얘는 4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보면 이제 보자. A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t가 t = a에서 불연속인 a의 개수가 3개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함수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지. 자, 보자. 그러면 자,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t축이 되는 거죠. 그림이 좀 이상하지? 좀 적당하게 다시. 여기가 이제 t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ft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자, 먼저 a가 지금 a가 t가 a니까 여기가 지금 1, 2, 3, 4 요 범위 내에서 구하는 거고, 자, 그럼 먼저 반지름이 0과 1 사이에 있다면 요 원이 있는 거잖아. 요 사이에 반지름이 그러니까 여기가 반지름 여기가 1이 되는 거니까 요 사이 있는 원을 그러면 자연수가 되는 점이 몇 개 있어? 2개 되는 거 아까 했었지?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0과 1 사이일 때 무조건 얼마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2가 나오는 거고, 1일 때는 아까 반지름 1은 원 이렇게 되면 교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나오는 거니까 3이 되겠지. 여기가 얼마?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반지름이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방금 여기에 이렇게 그린 거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4개가 나왔었지? 그러니까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밤에 반지름이 2일 때는 또 예를 들어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또 하나 평행 이동을 하고 이쪽으로도 또 거리가 1만큼 평행 이동을 하자. 그러면 지금 원은 이제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이런 원이 그려질 거고, 높이가 이제 자연수가 되는 거는 지금 보면 여기가 높이가 하나, 우리가 이제 실선으로 교점만 치면 되는 거예요. 둘, 여기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오지. 그래서 이하고, 그러니까 반지름이 2일 때는 6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6이 되는 거고, 이렇게 6이 되는 거고, 반지름이 2와 3 사이 있으면 조금 더 커질 테니까 또 하나를 그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또 이동을 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도 그려놓고, 요 사이에 있는 원이 되는 거니까 지금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원이 나오겠지. 그때 이제 높이가 자연수가 되는 점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여기 넷, 다섯, 여기가 여섯, 그리고 일곱, 여덟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2하고 쓸 때는 이제 8이 나오는 거. 이렇게 여기가 8이 되는 거고, 여기가 8이 되는 거고, 반지름이 3이 되면 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접하는 원이 또 이렇게 그려질 거고, 당연히 몇 개 드러나겠지? 2개 더 드러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3일 때는 여기가 얼마야? 10이 되겠네. 여기가 10이 되는 거고, 이렇게 10이 되고, 반지름이 3과 4 사이에 있으면 또 하나 또 연장을 해서 평행 이동을 해서 요 사이에 있는 원이 그려질 테니까 여긴 또 이렇게 원이 그려지면 또 몇 개 드러나겠어? 2개가 또 드러나겠지? 세보나 마나. 여기가 얼마야? 12가 되겠네. 여기는 12, 이렇게 12가 나올 거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다 된 거고, 그러면 이 그래프를 ft라는 함수의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 거고, 여기서 지금 불연속점인 거는 지금 몇 개냐면, 여기서 1일 때 불연속, 2일 때 불연속, 3일 때 불연속, 즉 총 3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불연속인 A겠은 총 3개 맞다. 그래서 D가 또 맞는 내용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D가 5번이 되겠지. 26번, 지금 속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0에서 3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위치의 변화량 또는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한다면 정분의 값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바로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얘기지. 자, 그런데 이 주어진 함수가 여기가 지금 1차 함수니까 뭐 적분할 필요는 없이 바로 하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y절편이 8이 되는 거고, 3일 때 함수값이 지금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점을 지나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지. 그리고 x의 교점이 바로 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움직인 거리라는 얘기는 바로 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네. 자, 그래서 넓이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8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가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8 플러스 2가 돼서 움직인 거리는 10이 되는 거고, 만약에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넓이에서 아래 있는 넓이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위에 있는 넓이가 지금 8이 되는 거고 아래 있는 넓이 2가 되는 거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바로 6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지. 우리 이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답은 C 되겠네. 27번, 즉 A1이 1이고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이 될 때 자, A5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 수학적 기납법은 지금 n 플러스 1번째 항은 바로 n번째 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결국 an 플러스 1은 이제 이 항을 하게 되면 3an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럼 두 번째 항은 바로 -3 곱하기 a1이니까 바로 -3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다음에 세 번째는 -3 곱하기 -4니까 12 그리고 플러스 2가 나오겠네. 그래서 14. 다음에 4항은 -3 곱하기 14니까 -42 그리고 -3 그래서 -45.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3 곱하기 -45니까 135에다가 플러스 4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139가 답이 되겠네. 28번, 자,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이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gx의 극소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지. 자, 일단 이 gx라는 그래프는 이 fx라는 그래프를 먼저 마이너스 fx니까 x축에 대치 이동을 시키고 y축으로 b만큼 평행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3보다 큰 어떨 때 그냥 fx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fx의 완벽한 모양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여기서 미분 가능이다라는 얘기는 이 gx라는 그래프가 바로 x 이퀄 3에서 연속이고, 다음에 x 이퀄 3에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조건에 두 개의 조건씩 얻어낼 수가 있지.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자, 여기서 x 3에서 연속이니까 요거의 극한값, 즉 b-f3하고,
다음에 여기에서의 함수값, 즉 F3이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B는 2F3이 나올 거고, 다음에 F3이라는 값은 바로 대입을 하게 되면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3A 플러스 10이 나오는 거고,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17이니까 B는 2배 하니까 마이너스 34 플러스 6A가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다음에 두 번째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의 좌미분계수는 바로 마이너스 F'3이 나올 거고, 우미분계수는 F'3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F'3이 0이 나올 거고, 결국 양별 2로 나누면 F'3이 0이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 F'X를 보면 여기가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가 나올 거고, 거기다 3을 대입하게 되면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A가 되겠지. A가 0이 돼야 될 테니까 A는 9가 되겠다. 그래서 A는 9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A는 9 얻어낸 거고, 또 여기에다가 A에다 9를 대입하면 54에서 34를 뺀 거니까 B는 또 20이 나오겠지. B는 20. 그래서 이제 A와 B를 구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fx라는 이제 완벽한 식은 바로 뭐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a가 지금 9니까 9x 플러스 10이 나올 거고, 이건 이제 도함수 f'x는 바로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나오겠네. 그래서 fx라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자,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얘가 0이 되는 값은 3일은 3 말씀하셨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 1이고 3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도함수가 나올 거고, 요걸 이용해서 이제 fx를 그려보면 여기가 증가함수고 여기가 감소, 여기가 증가,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여기가 결국 얘가 얼마가 되냐면 3일 때 바로 f3의 값을 계산해 보면, 자, f3은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39, 27, 그리고 플러스 10이 될 테니까 없어지고 10이 되겠다. 여기가 3,10이 나오는 거고, 다음에 여기가 x가 1일 때니까 또 f1을 구해보면 1 빼기 6, 다음에 플러스 9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20 빼기 6이니까 14. 여기가 1,14야. 이렇게 14.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gx라는 그래프는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x가 3보다 작을 때, x가 3, 요쪽 그 경계로 해서 이 왼쪽은 바로 마이너스 fx, 요 fx를 x축의 대칭 이동을 먼저 하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여기 x축이 있다라고 하면, 얘를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그래프는 이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얘를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바로 y축으로 b만큼, b라는 거는 지금 b가 20이니까 20만큼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게 연속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뭐 대략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이거 부드럽게 이어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 나온 거고, 여기서 이 gx의 극속값이 여기가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먼저 1,14를 x에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1,-14가 나올 거고, 얘를 y축 방향으로 b만큼인데 b하고 평행 이동한 건데, b가 바로 지금 20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20만큼 위로 올린 거야. 그럼 바로 6이 나오겠지. 그래서 요 좌표가 바로 1,6이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극속값은 바로 6이 되겠지. 29번. 자, 29번은 이제 경로수 구하는 문제고, 자, 그림이 쭉 나와 있고, 자, 이 도로망을 따라 최단 거리로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을 지나서 A 지점으로 돌아올 때, 자, 조건을 만드신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조건을 보니까 첫 번째 조건은 정사각형 아래 4변을 모두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 아래 4변을 모두 지나야 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중 4변을 모두 지나게 되는 정사각형은 오직 딱 R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이제 여사건을 위해서 풀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먼저 여기 있는 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고 나서 그 중에서 4변을 모두 지나는 정사각형이 R 이외에, 요 R 이외에 또 다른 경우가 있을 텐데, 그 경우를 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지.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가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 즉 여기에 있는 요 R이라는 정사각형 4변을 모두 지나게 되는 경우의 수는 먼저 A에서 출발해서 일단은 여기에 있는 요 점, 요 C라고 하면 요 C까지 일단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그림을 요렇게 자르면 되겠다. 요렇게. 그래서 일단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여기 2, 3, 3이 되고 더하면 6이 나오지. 그래서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6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C에서 도착을 해서 B로 가는 방법은 이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다시 거꾸로 가는 방법은 만약에 C에서 B로 갈 때 이쪽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올 때는 당연히 이 다른 게 요쪽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C까지 도착한 거고 C에서 다시 A로 가는 방법은 똑같이 또 6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일단 가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총 72가지가 나오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조건,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빼자. 즉 반대되는 경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경수 중에 정사각형 내변을 지나는 정사각형 R 이외에도 또 존재하는 경우를 다 빼버리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일단 그 R,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진 요 경우에서 우리가 먼저 내변을 지나는 정사각형이 여기에도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도 지나갈 수 있지. 그러니까 요 경우, 그리고 또 요 경우, 이거 똑같은 경우가 될 테니까 일단 요 경우부터 계산해 보자. 자, 그러면 먼저 A에서 여기까지 와야 될 테니까 한 가지가 나올 거고,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2가지지.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나오고, 다음에 쭉 따라가는 경우 한 가지고, 또 요 점에 도착을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쪽 2가지가 나오겠지. 또 2가지고, 다음에 이제 B에서 거꾸로 돌아오는 방법은 왔던 길을 제외한 한 가지가 돼서 일로 돌아온 거고, 다음에 또 쭉 가서 한 가지가 나오고, 다음에 여기에서 일로 가는 방법은 또 왔던 길을 제외한 또 한 가지가 있을 거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 그래서 2 곱하기 2 총 4가지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요 정사각형의 내변을 지나는 것도 똑같은 대칭성을 이루고 있으니까 또 4가지에서 곱하기, 여기가 이제 4가지가 되는데, 이런 경우가 요렇게 가는 경우, 요렇게 가는 경우 2가지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내서 총 8가지를 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사각형이 여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어느 정사각형이냐면 지우고, 이번에는 내변을 지나는 정사각형이 여기에 있는 경우도 생겨날 수가 있잖아. 여기. 그럼 요 경우는 일단 A에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2가지가 나올 거고, 다음에 여기에서 한 가지, 2가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2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이제 간 거고, 요 점에서도 또 한 가지, 2가지 선택할 수 있지? 곱하기 2고, 돌아오는 길은 갔던 길을 제외한 한 가지가 되는 거고, 다시 여기까지 온 거고, 다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방법도 왔던 길 제외한 한 가지가 나올 거고, 다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방법은 이쪽 2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총 16가지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사각형이나 지금 이걸 지우고, 이번에는 요 정사각형의 내변을 지나는 것도 똑같은 경우가 될 테니까 이런 게 또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어. 총 32가지를 빼야 되겠지. 됐지? 그래서 내변을 지나는 정사각형이 하나인 경우 8가지, 32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변을 지나는 정사각형이 이제 2개인 경우야. 그러면 만약에 2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얘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돌아올 때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니까 여긴 지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이 2개 이루어질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사각형도 이루어질 수가 없지. 그러면 정사각형이 2개가 이루어지려면 요거 좀 이렇게 좀 지우자. 너무 복잡해서 일단은 얘를 이제 가야 되는 거고, 2개가 이루어지려면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2가지가 있겠다. 맞지? 요거밖에 없지.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봐라. 이렇게 내변을 지나는 정사각형이 이 경우 모두 지나게 되는 경우는 중복돼서 계산이 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요 계산을 할 때, 요 2 곱하기 2 곱하기 요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거 했었냐면,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내변을 지날 때 바로 이 16가지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16가지 중에 이렇게 요거하고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을 한번 빼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을 지나는 경우에서 또 16가지가 있었는데, 요 그 16가지 중에 또 보면 얘하고 얘를 모두 지나는 그 16가지 중에 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 내변을 지나는 정사각형을 요 정사각 2개를 지나는 경우는 여기에서 이미 한 번, 또 여기에서 또 한 번, 2번을 뺀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우가 중복될 경우니까 한 번은 더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야. 우리가 요 사각형, 요 정사각형, 요 정사각형을 지나는 요 경우를 구해서 한 번은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보자 이제.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2가지가 나올 거고,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2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2가지잖아.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고, 돌아올 때는 갔던 길을 제외한다 1, 1, 1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8가지가 나온 거야. 근데 이 8가지는 아까 여기서 계산할 때 한 번 뺀 거고, 또 한 번 여기서 계산할 때 또 한 번 뺀 거야. 2번을 뺀 거기 때문에 이 8은 어떻게 해?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전체
72가지에서 지금 8가지하고 서로 2가지를 빼고 여기서 이미 벌써 2번을 뺐기 때문에 여기 8을 어떻게 한 번은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72 빼기 40이니까 32 더하기 8 해서 전체 40가지가 답이 되겠네. 자, 30번. 양의 실수 t와 최고차의 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자, 함수 gt라는 함수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정의된 gt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눈에 많이 들어온 함수지.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0을 이렇게 적으면 결국 얘는 0,f0이라는 점과 바로 t,ft라는 요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제 gt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이렇게 이해를 했고 조건을 보니까 첫 번째 조건은 함수 gt의 최소값이 0이래. 즉 요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의 최소값이 바로 얼마야? 0이 된다는 얘기. 즉 x의 평행이 직선이 된다는 얘기지. 자,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를 대략 뭐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0,f0이라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0,f0이고 다음에 t,ft 요 점은 바로 t가 양의 실수니까 요 오른쪽에서 존재할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기울기의 최소값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이제 음수니까 조건에 만족하지 않지. 만약에 이번에는 여기가 만약 0,f 여기 있다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의 기울기 여기가 최소가 될 거고 얘는 양수될 테니까 또 안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gt의 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는 극소값에서 이렇게 평행선을 이뤄서 만나는 요 점이 바로 0,f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 점에서 바로 그을 수 있는 기울기 최소는 바로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가 뭐 여기 있다라고 하면 그 양수가 좀 이렇게 커질 테니까 결국 요 점이 바로 요 점이 결국은 0,f0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이제 가의 조건이 되겠지. 자, 그래서 가 조건을 위해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잠깐 그려볼게. 자, 우리가 이제 fx라는 그래프 3차 함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온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극소값 평행이 되게 하는 선을 이렇게 쭉 걷을 때, 요 만나는 요 점이 바로 뭐가 되나? 0,f0이다라는 걸 이제 알아낸 거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f'x는 ga를 요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이 바로 a와 3분의 5다라는 얘기야. 결국은 여기 있는 요게 방정식이니까 요 방정식의 해가 바로 a하고 3분의 5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x에다가 a를 대입하게 되면 f'a가 ga를 만족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x에다 3분의 5를 대입하면 f'3분의 5가 또 ga를 만족한다 이런 얘기지. 그럼 먼저 요 첫 번째 조건을 좀 해석을 해보자. 자, 먼저 이 ga라는 건 바로 요 식에서 t 대신 a를 넣은 거니까 결국은 여기는 0,f0이라는 점과 바로 0,fa라는 요 두 점의 기울기가 이제 ga가 되는 거고 그 두 점을 지는 기울기가 바로 f'a와 같다는 얘기는 이 f'a는 바로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우리가 x가 a인지 바로 요 점이라고 한다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얘는 성립이 안 되지. 자, 그러면 A가 어디 있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A가 바로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이거 0,f0이고 이거 바로 a,fa인데 요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이제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극소니까 여기도 0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A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f'3분의 5가 또 ga. 그러니까 ga라는 거는 바로 여기에서 요게 두 점 지나는 기울기니까 바로 위에서 바로 0이라고 구해놨지. 그러니까 여기 0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이 f'3분의 5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지. 자, 그러면 x가 3분의 5일 때 접선의 기울기 0이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에서 지금 t가 양수 여기에서 바로 0이 된 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여기도 이미 a라고 구해놨으니까 그리고 요 극대에서 바로 x가 얼마? x값이 3분의 5가 된다는 얘기. 여기가 바로 얼마? 3분의 5가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여기는 a 값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지. 뭐냐면 우리가 이 3차 함수의 비율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극대, 여기가 변곡점, 여기가 극소가 되면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 1대 1 되는 거 알지? 여기 1대 1대 1.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가 길이가 3분의 10이 되는 거고 그럼 3분의 5에다 30을 더하면 3분의 15니까 A는 5가 되겠다. 이제 비율관계 워낙 많이 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개형을 다 찾아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주된 문제로 좀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자, 이 자연수 m에 대해서 집합 am을 이제 이렇게 적용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am이라는 집합은 f'x가 gm을 만족하는 그 x의 값을 원소로 하는 게 바로 am이라는 집합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봐. 이 gm이라는 건 또 이런 거지. 0,f0이라는 점과 m,fm 요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와 바로 x 이 3참수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도록 하는 그 x의 값을 바로 원소로 갖는 게 바로 am이라는 집합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바로 am 집합 원소가 2를, 즉 여기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x의 값이 몇 개?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가 되겠네. 단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n까지가 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씩 해보자. 모든 자연 m이라 그랬으니까 먼저 m이 1인 경우부터 볼게. 자, m이 첫 번째로 m이 1인 경우는 바로 f'x가 바로 g2를 만족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x는 0보다 크나 0보다 크나 같은 게 아니라 0보다 크고 x는 0보다 크고 다음에 1보다는 작고 같은 범위 내에서 찾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보면 자, m이 1이면 여기가 3분의 5니까 여기 1은 한 요 정도 있겠지? 여기에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요 기울기가 이제 요렇게 두 점 지나는 기울기가 이렇게 나올 거고, 우리가 대상이 되는 그래프는 x가 0에서 1까지니까 우리는 요 범위 내에서 요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는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요 점 딱 하나가 존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m이 2를 만족하는 거니까 얘는 성립이 안 될 거고, 다음에 이제 m이 2가 된다라고 하면 2가 되면 좀 커져서 2가 어느 쪽에 있냐면 한 요 정도 있겠다. 여기가 한 2가 이 정도 있을 거고, 자, 그러면 또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x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f'x가 바로 g2를 만족하는 거고, x는 0보다 크고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대상이 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고, 요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거는 바로 어디냐면 여기 또 하나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도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이 m의 값이 결국은 이렇게 여기가 되더라도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여기 딱 하나밖에 없을 거고,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쭉 가면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까지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m이 여기가 5가 되는 요 5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경계값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쭉 나가 보면 4까지는 당연히 안 될 거고, 자, m이 4가 되면 결국 이 f'x가 바로 g4를 만족하는 x의 값이 이제 두 개가 되느냐를 이제 판단하면 되겠지. x는 5까지가 나올 거고, 5에 등호 들어간 것처럼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봐. 자, 우리가 지금 5니까 요 점과 0,f0이라는 요 점과 요 점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지금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범위냐면 x가 0부터 5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야. 지금 이렇게 여기 있는 그래프 내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건 당연히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가 5일 때 지금 5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5일 때 또 하나 그럴 수 있지. 즉 여기서의 x, 요 만족한 x의 값은 바로 3분의 5하고 3분의 5에서 성립이 되고, 그리고 5에서 성립이 되는 거잖아. 딱 두 개가 되지. 그러니까 m은 얼마? m이 4가 아니라 여기 잘못 적었구나. m이 4가 아니라 여기가 m이 5가 되는 거지. 여기가 m이 얼마? 5가 되는 거야. 근데 4까지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m이 5일 때 성립이 되는 거고, 그래서 m은 5가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점점 커져. 그래서 x가 점점 커지면 봐.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x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대상이 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고, 요 범위 내에서 요 빨간 기울기가 똑같은 거 여기 하나, 두 개 나오고 또 두 개 되는 거고, 좀 더 커져서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 또 하나, 또 두 개 나오지. 그러니까 계속 두 개가 나오는 거 아니고 어디까지 나오냐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0,f0에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걷을 때 요 그래프하고 만나면 이렇게 만나죠. 그림이 좀 좁은데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봐.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여기에서 바로 요 파란색의 기울기가 똑같아서 여기 딱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원의 요 0,f0에서 접선을 걷을 때 여기서 요 3차원에서 만나는 요 점까지 요 점 이하가 아니라 요 점 미만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게 좀 복잡하니까 잠깐 볼게. 지금 우리가 어떤 거냐면 지금 3차원소를 좀 다시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올 거고, 지금 여기가 평행인 게 여기가 0,f0이었었지. 여기가 지금 5였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는 거는 m이 5일 때 이렇게 가서 여기가 하나, 여기가 둘 이렇게 해서 이제 m이 5일 때 성립이 된 거였고,
그다음에 쭉 커져서 얘가 커져서 쭉 계속 되는데 어디까지 된다라고 했냐면 여기서 원에서 접선을 이렇게 좀 그리면 이렇게 갔을 때 여기 그래프하고 만나는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제외하고 그 앞에까지 되는 거예요. 전까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의 좌표가 이제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조건은 여기가 얼마였었냐면 여기가 지금 0이었었지. x의 값이 0,f였으니 여기가 x의 값이 0이고 여기가 지금 5였었단 말이에요. x의 값이 5. 지금 무슨 얘기냐면 3참수 요거의 그래프하고 여기 있는 x평의 요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바로 0 그리고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3참수와 1참수의 교점이 지금 x가 얼마냐면 0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접하는 거니까 5, 5 이렇게 두 개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개수의 합이 지금 요 근의 합이 바로 10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요네 직선이 요 직선이 아니라 요네 요렇게 되는 직선일 때도 여기 접한 거니까 여긴 해가 뭐가 되냐면 0, 0이 접하는 거 0, 0이 될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이 만약 a라고 한다면 요 값을 a가 될 거고 그럼 이거의 합이나 이거의 합이 똑같아야 되잖아. 여기가 또 10이 될 테니까 결국은 a가 1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잠깐 요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잠깐 보충 설명 좀 해줄게.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3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3참수 그래프가 있고 다음에 1참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3참수와 1참수의 교점이 여기를 알파, 여기 베타, 가마라고 이렇게 한다면 봐. 즉 3참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제곱 cx 플러스 d라는 3차함수고 1참수가 y는 px 플러스 q라는 이런 1참수의 교점을 구하게 되면 결국 얘를 연립해서 푸는 거니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바로 px 플러스 q가 되는 거고 얘를 이항하게 되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px 플러스 d 마이너스 q는 0이 되는데 요거에 이제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바로 근과 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잖아. 즉 요거하고 요거의 개수에 의해서 이 3차항과 2차항의 개수에 의해서 바로 세 근의 합이 결정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 1차함수는 아무리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더라도 이 3차항과 1차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결국은 요 직선이 지금 3참수의 그래프에서 직선이 이런 파란 직선이 나왔을 때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만약에 요번에는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을 때 이거의 교점이 여기가 뭐 A, 여기가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이 세근의 합 A 플러스 B 플러스 C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항상 어떻다?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즉 결론을 얘기하면 3참수 그래프와 1참수 즉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그 세근의 합은 항상 어떻다는 얘기야?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뭐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 좀 지우고 보자. 요거 좀 이해했으면 결국은 다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야.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바로 0,f0에서의 접선을 여기에 접한 접선을 걷을 때 3참수와 만나는 여기 있는 x 교점, 요 교점의 x좌표를 이제 알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3참수와 여기 x평의 요 직선과 만나는 해가 바로 0 그리고 여기가 접점, 여기 중근이니까 5,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세근이 0, 5, 5가 나와서 이 세근의 합이 10이 되는 거고. 근데 이 똑같은 3참수 그래프에 대해서 이번에는 직선이 요 빨간 직선으로 갔을 때 요 교점이 여기 접하는 건 0, 0이고 여기를 모르게 여기 x표 만약 a라고 한다면 그때 세근의 합 0, 0, a도 예고의 세근의 합과 어떻든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10이 되니까 결국 이제 a가 10이 된다는 걸 알아낸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10이 된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m이 성립되는 거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은 요 5서부터 쭉 나가서 m이 얼마 5도 되고 6도 되고 7도 되고 8도 되고 9도 되고 10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10에서는 안 되고 또 더 이상 올라가더라도 또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AM의 지표 원소 두 개라고 했으니까 요걸 만족시키는 M은 바로 5 이상 바로 9 이하 5, 6, 7, 8,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보면 이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것들의 지금 합을 구하는 거고 얘는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가 가운데 있는 수의 몇 배? 5배 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7 곱하기 5를 해서 35가 답이 된다라는 얘기야.